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백신 부국들의 이기심일까요? 아니면 자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일까요? 국가 간의 백신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신청 4년 사이 30배 늘었다. 공시가, 올해 공시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 5인 정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등등등 광역자치단체장 5명 얘기입니다. 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반발 여론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정부는 과연 이걸 수용할지 굉장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출근길 마스크 벗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뭔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신 접종 1위 이스라엘 현지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382일 만에 실외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밖에도 다들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갑니다. 다시. 노 마스크 수만 명 주반의 해변에서 여유를 만끽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 등교 수업 재개했다. 국민의 62%가 접종, 하루 확진은 44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이냐, 너무 섣부른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1번 편든 캐리 특사, 미국 원전 오염수 개입 안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이거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하는 거 문제 있는데 미국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금 우리와 같이 가시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미국에는 단칼에 이걸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개입 안 한다. 그리고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협조 요청에 기존 입장 고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37%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는 겁니다. 굶으며 버티는 청춘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뭔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1개월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습니다. 6.4%. 1년에 한두 번. 이런 건 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주일에 서너 번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8.6%.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있다. 18.5%.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7%의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밥을 굶다니요, 우리 청춘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의미들을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가장 맨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창석 기사평론가 오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옥상옥하고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죠. 청와대 참모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획
기획관이란 자리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요, 언론들의 시각, 일부 시각을 보면은요, 방역기획관하고 질병관리청장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 아니냐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난감 취급 말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동안 대선 주자 아닐까 이런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거론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을 장난감 취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반성문입니다. 재보궐선거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후에 여당 내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반성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주식보다 코인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 코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투자 엄청납니다. 하루 거래량을 따져보면요. 주식 거래량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래.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과연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런 것까지 논쟁이 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백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월요일인데요. 백신 기사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다른 나라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백신에 관해서는 여유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백신 줄게요.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답니다. 미국, 세르비아, 몰디브 백신 관광 잇따라 출시. 미국은 백신이 여유가 많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거 많아서 선택할 수도 있다고 알렸죠. 그런데요. 세르비아, 몰디브 약간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도 백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 백신을 묶었다고 합니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백신도 맞으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국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백신은 좀 어렵습니다. 계획은 많이 짜놨지만요. 충분한 물량이 빠르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물질 K주사기 50여일간 쉬쉬했다. 불신을 자초한 방역 당국이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아래 있어요. 이번 주까지 70만 개 수거 예정이다. 백신 미확정 계약 내용 공개 등 아스트라제네카 효과 오류 등 이딴 실책. 사실 철저과 관련해서도 조금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뭔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쉬쉬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백신과 관련 방역과 관련된 내용은 신속하게 공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다시 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정부 불리한 내용 소극적 대처하는 거 아니냐. 백신 신뢰 더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혈전 문제도 사실은 조금 정부가 쉬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주사기, 사실 이 K주사기 굉장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린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를 일으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할 때 본인의 성과다 이렇게 강조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이게 사태가 간단치 않은 게 첫 신고된 게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간 쉬쉬했다는 게 2월 27일이고 그다음에 신고 건수도 21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약처의 발표대로라면 이 자체를 공표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문제가 있다, 이물질이 남았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양이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5명만 맞을 수 있는 주사기를 한 병의 예. 약품으로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1명 아니면 최대 2명까지도 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속도를 좀 빠르게 예.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문제는 이런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는데 이미 50만 개가 쓰였다고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뭐 생긴다는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예. 뭐 부작용 때문에 사망을 했다는 논란 이런 게 있는 와중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 불안감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발표를 예. 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금 사실 백신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처음에 느긋하게 생각했다가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거. 그다음에 접종의 속도도 당초에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예. 그다음에 도입 물량도 처음에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거. 예. 그러나 앞으로도 그럼 이제라도 나서서 더 도입을 할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세계 각국이 다 백신 어찌 보면 백신 이기주의에 지금 국가마다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는 식약처의 말을 100번 믿어서 이건 국민들에게 공표 의무적으로 알릴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백신 관련 정책, 백신 관련 정부의 정책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투명하게 다 밝혀야죠. 예. 그래야 지금까지 잃었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저 제목처럼 불신을 자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다 발표하고요. 예. 지금 백신 도입이 당초의 차질에 비해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이만큼 차질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초에 국민에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도움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물질이 나온 이 주사기, 뭐 K 주사기라고 통칭 부르죠. 이 주사기요. 사실은 그 이물질이라는 게 뭐 체내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상을 일으킨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지금 이 백신과 이 백신 접종 문제 굉장히 비상 상황이거든요. 비상 상황이니까 국가가 나서 온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정부는요, 이 백신과 관련 방역 관련 문제는 신속하게 알린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그 약속과 맞는 것이냐?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청와대 참모 개편, 그중에서도 방역기획관. 이번에 신설된 자리입니다. 여기에 한 분이 임명이 된 거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확보 급하지 않다. 지난해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이 논란이다. 야당 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이거 정치 방역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명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요. 그동안 정부 결정을 정당한 발언이 많았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권을 대변해왔다. 뭐 이런 지적이죠. 그리고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훈부에서 청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질병관리청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설치된 방역기획관이란 자리, 옥상옥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신 확보 속도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약간 이런 쪽에 확보 이거보다는 뭐 안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요. 여기서 과거에 어떤 얘기를 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내년 이제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 가격도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이지만 하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는 한 4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이제 뭐 과거 이제 언론 통해서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신 확보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그동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기대와 우려가 있다. 기대와 우려가 있다. 일단 기대 부분이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청와대에다 이런 자리를 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담는 시스템이 마련된 거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건 기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려는요. 일부에서는 이거 옥상옥 아닙니까? 질병관리청과의 관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일단 이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이거 옥상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뭐 두 가지예요. 옥상옥이냐? 새로운 시스템의 마련이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은. 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방역사령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령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장수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와대가 힘이 세기 때문에 사나 부처라는 것은 청와대의 명령과 지휘에 따라갈 수 없는 구조죠. 그러한 측면에서 방역기획관, 저는 방역기획관 인사가 났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역기획관이 생겼다면 예. 작년 2월 18일에 생겼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지금 와서 백신도 부족하고 이미 상당 부분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됐고 여러 가지 공무원 그 방역 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예. 지금 4월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질병청까지 만들어 놓고 질병관리본부에 승격시켜서 차관급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다시 장수를 한 명 더 만든다는 것은 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의미여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청와대는 어떤 판단을 한 거로 보세요? 청와대는 지금 이러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집단지성통해서 정책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원톱 리더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청와대에 저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정은경 청장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은경 청장하고요.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하고 공무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거의 동급이라고 봐야죠. 뭐 거의 같은 차관급이니까. 급입니까? 예. 그렇지만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힘은 물론 방역기획관에게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여민관에서 바로 청와대 대통령 바로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자리하고 오송에서 서울까지 와야 하는 물리적 거리에 갖고 있는 그 관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옥상옥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따갑게 받아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자격 요건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 작년 11월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백신 별로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지금 오늘 뭐 여러 신문이 일제히 보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서 백신을 빨리 접종한 나라가 얼마나 달라진 나라가 됐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백신 접종 안 해도 된다고 한 분을 저렇게 방역기획관으로 했다면 국민들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오진한 의사를 그 치료나 수술을 맡긴다는 것 말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뭐 우려스러움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창도 평론가. 옥상옥이라는 언론의 어떤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새로 이제 신설된 자리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 부분?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야전사령관을 교체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전쟁에 직접 나서는 야전사령관도 필요하고 야전사령관과 통화할 합참에 있는 사령관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이 본부 안에서 작전을 짜는 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도 청와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둡니다. 국회와 소통을 직접적으로 잘 하라고. 그리고 국회 경험이 있는 초선 의원들을 또 주로 또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바뀌었었던 이철희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현장과 청와대 컨트롤 타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2월 18일에 이거 생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때는 질병관리청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였습니다. 예. 만약 만들었으면 질병관리청도 그때 탄생했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왕좌왕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라도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만들어두고 11월에 말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플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시각각 상황이 좀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작년 4월 이맘때쯤 딱 1년 전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남긴 게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0명이 있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지 아무도 안 나왔을 때. 0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4월에. 그래서 이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여유는 아니지만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K 방역을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수치로서 나왔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서 나왔고 전 세계가 그때부터 극찬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백신이 나올 때 백신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김모란 방역기획관 내정자가 얘기했듯이 예.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일단은 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갑자기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똑같이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면 일을 그르쳤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쳤다. 국민을 마치 그 당시 실제 언론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실험용 생쥐로 만들 것이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만약에 반대로 갔더라면 훨씬 더 또 큰일 그런 났죠.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 12월부터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거든요. 그러니까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예. 1월에 갑자기 이제 임상 실험을 풀어주면서 긴급 승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2, 3개월 후에 좀 바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발언 가지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두 분이 옥상옥 이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과거 발언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곁들여 주셨어요. 윤기찬 변호사는 그 과거 발언에 좀 초점을 좀 둬보겠습니다. 보면 사실은 지난 11월부터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 방역 또는 백신 관련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과 비춰보면 오판을 한 셈이 됐어요.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오판을 했다라고 보이는 분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을 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청와대의 고민은 묻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분이 맡는 업무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방역과 백신 중에서 방역만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역과 백신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백신 구매를 하고는 약간 분리가 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청와대에서 보면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질병관리청이 잘 해오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 정책적 고려에서 신설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번 인선, 이 새로운 자리를 신설한 거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약간씩 들렸거든요. 예. 질병관리청이 모든 걸 총괄하지만 예. 실제 손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이 움직이고 지자체가 움직이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사실은 인원이 많지도 않지만 헤드쿼터 역할을 해왔는데 예.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 이른바 정부 내에서 영이 안 통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그렇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여러 의견을 안 듣는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예. 물론 그래서 그것이 잘 좋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안 좋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이제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하필 왜 저분이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저분의 경우에는 학자의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전문성에 대한 그 범주를 판단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 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예방의학 전문가인데 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단계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도 있어요. 예. 그런데 백신 구매, 백신의 단가, 예. 그다음에 뭐 백신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본 정부 당국이 또 반영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학자적인 그냥 개인의 의견하고 예. 뭐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된 거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영향력 있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특정 방송에 나와서 특정 그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의 구매에 맞게끔 했다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당시가 오평론가님 말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달 이후에 폭증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백신이 그게 뭐 급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예. 과연 저때 단언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전문가 영역도 아닌 단가 문제, 가격 결정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예. 백신 수급 문제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사과를 하고 예. 앞으로 본인이 맡는 업무에 전문가적 식견만 반영해서 대통령께 자문 내지 건의를 하는 것이 예. 저는 그 기획관자를 신설한 정부 취지에 맞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의 관점에서 업무를 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평가시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야당에서 논평을 좀 내놨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오란 교수를 방역 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힘빼며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뭐 야당에서는 임명 철회라고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뭐 청와대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요, 아까 기사 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보은 인사다. 이거 코드 인사다. 야당은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윤기호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건 좀 무리한 공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남편이 경남 양산에 출마를 했다. 총선 때.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인에게 저렇게 해줬다. 맞나요? 우리 뭐 연좌제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낼 건 아닙니다만 남편을 따져보면 이재영이라는 분인데요. 키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원장에 갑자기 된 게 아니고 2005년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학 박사인데 러시아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어요. 특이하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렇게 지역 전문가들을 뽑습니다. 예. 2005년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원장까지 됐는데 총선에 출마해서 떨어져서 그에 대해서 복원을 했다. 또 하나 그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또 하나 본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마워서 야당의 시각이 그거예요, 지금. 네, 고마워서 했다. 좀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입장을 같이 했으니까 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이 틀렸다. 딱 정답이 있는 거에는 당신이 틀렸다. 이건 맞다. 답이 나오죠. 예. 근데 당신의 의견이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지금도 속도와 안전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느냐. 그러나 지금 시점에 다른 나라들은 속도에 조금 더 방점을 둔 나라들이 좀 앞서갔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까 잠깐 앵커가 처음에 소개했던 백신 관광 예. 거기에 혹해서 넘어갈 분들 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혈전이 생기고 무슨 부작용이 조금만 생겨도 국내에서 맞는 백신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워하고 경계를 하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뭐 몰디브하고 또 어디였죠? 세르비아?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백신 한 방 턱 맞고 나는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고 얘기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해서 쉽게 보이는 거지. 전 결론적으로 보은 뭐 코드 인사 그건 좀 그냥 공격을 위해서는 좋은데요. 조금은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요 야당의 지적, 뭐 보은, 코드,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여기도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공평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통상교섭본부장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죠. 정태욱 의원이었죠. 그런데 그분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을 할 때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무슨 관계냐. 일 잘하면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시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객관적이라고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분의 남편이 어디에 출마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산.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은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을 인사는 하시면 저 자리에 위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지만 경남 양산에 출마했던 분의 부인이 저기에 나간다면 저 자리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저분이 출발점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시가 급한 우리 방역 정책이 예. 자꾸 저런 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인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출발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예.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대통령께서 한 번쯤 더 생각했으면 다른 전문가도 많았을 텐데 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뭐 신문들의 약간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 성향과 상관없이 뭐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이 내용을 오늘 좀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